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태안 인근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고 또 지난주에는 규모 2.6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 성능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 내진 설계의 기준부터 안전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영천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만 벌써 우리나라에 11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진 설계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진 설계 기준은 건축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형태의 건축법이 제정된 해는 1962년도인데요. 당시 건축법이 제정될 시점부터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내진 설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시행령이 구비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1988년에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비되면서 건축물 내진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 즉 내진 설계를 위한 비용의 증가, 또 매년 허가되는 건물의 숫자와 이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자의 수 등을 고려해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반도에 발생되는 지진 빈도의 증가, 그리고 외국의 지진 피해 사례로부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3층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 계산에 의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성능 기준은 1000년에 1회 발생될 정도의 지진 규모. 전문 분야에서는 이를 천년재현제라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건물에 구조적인 손상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명 손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지진 규모로 보면은 5.5에서 6.5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지난 3월 31일에 발생된 태안반도의 지진 규모는 5.1 정도니까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보다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시행된 것이 이제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988년 이후에 건설된 6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2005년도 이후부터는 3층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서 지진에 대해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 건축물의 약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 통상 중력 하중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됐다고 하면은 지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진 하중은 중력 하중과는 달리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러한 횡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요. 예를 들어서 필로티 구조물, 이 필로티 구조물은 1층은 주차장으로 비워두고 2층 이상부터 벽식 구조로 건설된 그런 구조를 말하고요. 네. 또 8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 중에서 한 방향으로만 벽차가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향 벽식 구조 등은 특히 지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에 여전히 취약한 건물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정부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소규모의 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지진재 대책법을 제정해서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지진재 대책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발생된 중국의 쓰촨성 지진의 기원으로부터 2011년부터는 학교 내진 복강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학교 내진 복강공사는 학교를 이용하는 어린 학생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일반 시민들의 구호소나 재난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 지침을 제정해서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아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연구를 5개년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DB 구축하고요. 대표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나 철근 구조 등의 구조 형식별로 지진 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고 또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더 큰 지진에 대비하고 또 건물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기준은 선진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외국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기준이 국내의 현실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긴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진 위험도가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건설되는 건물 형식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의 지진 안전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또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내진 설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들도 참고할 뿐더러 또 우리나라만의 특성도 고려한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어나는 지진만큼 우리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그 일을 더 이상은 미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